노다지 썰전.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이슈죠. 미국 항만 수수료, 그러니까 USTR 입항 수수료 인상이 앞으로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 기반과 또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USTR 입항 수수료 인상이라는 게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변수라서요. 현대글로비스 4분기 실적이나 향후 실적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보죠. 3분기 매출은 7조 3,550억 원으로 소폭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5,240억 원으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2%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익률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해운 부문, 여기서는 이제 고가 용선을 반납하고 좀 더 저렴한 장기 용선으로 확보하는 이런 선대 운영 합리화를 통해서 분기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내년에도 이런 원가 개선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조립 부품, CKD라고 하죠. 이 사업도 신흥국 물량 이전이 지난 9월부터 시작돼서 4분기에는 최대 4천억 원, 연간으로는 거의 2조 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중고차 사업 성장이나 전기차 배터리 물류 같은 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3분기 이익이 늘어난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저는 역시 그 USTR 입항 수수료 리스크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톤당 14달러였던 수수료가 갑자기 46달러로 재인상되면서요. 선박 한 척당 예상되는 부담액이 9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약 12억 원 수준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거의 2천억 원, 분기당 한 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측에서는 이 비용을 이제 고객사인 화주에게 청구, 그러니까 서차지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글쎄요, 이미 비용 부담이 커진 자동차 업계에서 가격 저항이 상당해서 이걸 100% 다 넘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라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회계 처리상의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른 사업 부문을 봐도 물류 쪽은 컨테이너 운임 약세가 좀 계속될 것 같고 해운도 3분기에 일부 고객사 생산 차질 때문에 매출이 줄었거든요. CKD 역시 3분기에 해외 공장 생산량 감소 영향이 한 800억 원 정도 있었고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USTR 수수료가 부담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해운업계에서는 보통 전쟁이나 항만 파업 같은 이런 불강력적인 비용 증가는 화주가 부담하는 게 사실 오랜 관행이거든요. 현대글로비스도 이미 고객사들한테 조정된 할증 운임을 통보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선사들도 비슷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비용 전가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정 노선을 도는 셔틀선을 활용한다든지 물량을 좀 분산한다든지 하는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도 고객에게 비용 청구서, 그러니까 송장을 발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실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쩌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계 관행이 그렇다고 해도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비용 증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0% 비용 전가가 안 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일부라도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불 후정산 방식 자체가 최종 정산 시점이나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경쟁사들이 얼마를 부과하는지 또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협상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이 문제 때문에 연간 실적 목표 달성이 좀 불투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3분기에 나타났던 원화 약세로 인한 외화 환산 손실이나 해외 법인 세금 증가 같은 부담도 이게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협상에는 변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핵심 사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봅니다. 해운 부문은 내년에 원가 경쟁력이 좋은 장기 용선 6척이 추가로 들어오고요. 비싼 단기 용선은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CKD 사업의 신흥국 이전 효과는 이제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가 워낙 좋으니까 물량 자체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3분기 실적이 보여주듯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낼 역량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해오는 원가 개선이나 CKD 성장 기대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류 부문의 운임 약세라든지 CKD 사업의 환율 리스크, 그리고 혹시 모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 가능성 같은 부정적인 요인도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결국 4분기 실적은 말씀하신 USTR 수수료 전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대글로비스 앞에 USTR 입항 수수료라는 좀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긴 하지만 해운 효율성 제고라든지 CKD 사업 성장이라는 핵심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충분히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USTR 수수료 부담 전가 결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변화라는 이 핵심 변수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좀 더 면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의 향후 실적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살펴볼 점들이 많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